코인 왕자입니다. 많이 지루하시죠? 이제는 앞이고 뒤고 공간이 없습니다.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비트가 이제 그동안은 이게 흘러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뭐 올라가면 상승 파동, 떨어지면 하락 파동 이게 굉장히 컸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떨어지게 되면 뭐 마이너스 뭐 20, 막 30 이런 게 발생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없습니다. 거의 여기 와 있거든요. 여기 와 있으면서 남은 기간이 최종적으로 한 달 반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장 위치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주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단. 그럼 일단 하단은 거의 정의가 됐어요. 이제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입니다. 단기적인. 근데 약간 중기값에 좀 해당이 되고 장기적인 관점은 아직 멀었죠. 일단 이게 깨져야 장기 관점을 보면 되고 그때 가서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뭐 밑이냐 위냐 뭐 갭이 있냐 없냐 그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. 현재 오늘 뭐 2% 빠지고 있잖아요. 그냥 상단까지 치면은 많이 가봐야 12%밖에 안 돼요. 12%면은 그냥 이쪽 가격 간다고 가정했을 때 올라가면 한 7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터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뚫어놔야지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여기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달 반, 네. 한 달 반이면 한 9월 정도. 8월이죠, 8월. 8월에 전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. 얘가 여기서 비실비실해서 이걸 8월까지 끌고 갈 거냐,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값이 나올 거냐에 대한 접근으로 봐야 되는데, 제가 봤을 때는 8월까지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주봉 형태의 가장 그 타이트한 구간을 좀 잡아보니까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고 있고요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하단이 깨졌다. 그죠? 하단이 깨졌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다시 주봉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방금 그었던 선이 윗선이잖아요. 이거는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. 이렇게 이 노란 선 여기 그리고 밑에 맨 마지막에 파란 선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두 번째 선이 어차피 깨져봐야 하단 선이 깨져봐야 내려오면 바로 밑선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짧습니다.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계산해 보면 하락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첫 번째 선까지는 한 2.8% 정도니까 약 3% 정도 남았고 하단선까지는 8%에서 많으면 9%가 좀 나옵니다. 그러니까 비트가 앞으로 8, 9%가 더 떨어질 거냐 아니면 지키고 반등이 12% 나올 거냐 이제 이 부분으로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. 여기도 이쪽 선하고 이쪽 선하고 갭이 컸어요.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타이틀이 거의 다 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모든 매물대의 힘, 어떤 지지대, 모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에 다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이제 몰려있는 케이스가 되겠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갔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딛고 계속 기어가지고 요 정도 오거나 이렇게 해서 끝자락까지 오게 되면은 여기는 진짜 그 역대로 중요한 구간이 돼버립니다. 어떻게 보면 반등 시점으로 아직까지는 놓고 봐야 되고요. 만약에 이번에 하단이 깨지지 않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쪽 구간까지 맞물리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좀 찬스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는 제가 좀 주장하는 부분이고, 만약에 하단부가 이렇게 장중에 깨지더라도 밑골이 달고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을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용한다 그러면 앞전 저점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죠? 지지대로 계산했을 때는 이게 가격값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많으면 5만에서 5만 5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.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장중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건 왜냐면 주봉이니까. 근데 제가 아까 봤었던 그 월봉 차트에서 장기선 있었죠? 마지막에.
요 선 밑에 바로 그 밑에 선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사실 내려오게 되거나 깨지지 않으면 괜찮거든요. 깨져버리면 사실 이 값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닥 따지기 정도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 사이클이 깨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가격 개별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뭐 올라가니까 좋다 아니면 뭐 반등이 얼마나 올까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따질 필요가 없고 방금 전에 봤었던 추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탈 범위가 어디쯤 될 거냐 이거를 지금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 가지고 딱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 포인트 딱 그려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매물대가 역대급으로 집중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안 본다? 지금 가장 많은 물량 자리인데 이상하죠.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번 주에도 계속 출렁이는데 다시 뭐 하단을 찍긴 했습니다. 예. 이틀 연속 뭐 한 4% 빠지다 보니까 이번 주에 4.3% 내려오다 보니까 바로 또 터치를 해줬어요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도 깨지 않고 있고 여전히 라인을 지켜주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고 이게 다른 걸로 얘기해 보면 알트코인 있잖아요. 오늘 알트 시장도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인데 이런 구조랑 똑같습니다. 알트가 그동안에 그 개인 개별 코인이 아니고 알트 시장 있죠. 어떤 지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어요. 알트 쪽에. 그러니까 찍고 또 올라가면 또 찍고. 그러니까 뭐 이쪽 값이나 A 쪽 바닥이나 B 쪽 바닥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알트 지수 입장에서는. 그래서 지수 모양도 이렇게 생겼고요. 비트코인 현재 상태도 이렇게 생겼고. 그럼 일단 둘 중에 하나 이탈이 발생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탈 발생이 없어요.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비트가 이 정도 고점 실패하고 밀려버리면 알트코인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 얘네들은 다 이제 깨질 수 있거든요. 기준가를. 기준가가 이제 영선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로 들어온 이력이 없습니다. 아직까지. 네. 전체 알트 시장을 봤을 때 기준가라는 게 0으로 잡혀 있거든요. 이 0 다 위에서 놀고 있지. 지금도 비트가 이거 깨졌으니까 0을 부셨다. 이런 개념이 없어요. 한 개씩 들여다 보면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기준가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어떤 동향을 가지고 움직여 줄지 좀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도 중장기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 포인트를 좀 크게 보거든요. 그러니까 방금 이제 주봉으로 본 거고 월봉으로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시간이 없어요. 누적 월봉이 아니고 그냥 월봉이거든요. 그러니까 길어봐야 지금 6월 달이니까 여기에서 뭐 7월 한 8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? 이렇게. 그러니까 8월에 이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등장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깨든지 아니면 그냥 돌아서 올라가든지. 네, 이런 구간들이 점점 좀 커지게 될 거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보는 거는 길어야 이제 한 달 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. 이게 계속 밀릴 수 있는 거냐.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계속 밀려서 여기 앞전도 깨지지 않았냐.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매물대가 정말 가벼운 자리예요. 이거를 거래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 안 나옵니다.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이 선은 뭐예요? 장기 누적 거래예요. 그렇기 때문에 최장 거래로 들어갑니다. 최장 거래량인데 플러스 역대 수급이 있는 자리. 거래도 많이 터졌고 수급도 어마어마한 자리가 지금 이 포지션 자리거든요. 그래서 큰 이탈이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남은 공간이 얼마 없는 시점에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할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